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장 패턴을 보면 어제와 완전히 같죠? 장 전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연간 7.3% 상승으로 시장 예측치였던 6.8%는 초과했지만 충분히 시장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물가 상승률이었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는 판단으로 장 초반에 강세로 시작을 했는데요. 장 중반부터 주가가 다시 약세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장 후반에는 그나마 조금 회복을 하면서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죠. 하지만 나스닥은 홀로 다시 하락해서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월 의장이 의회에 출석해서 현재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몇 달 동안은 더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진정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맨날 반복하는 얘기, 미국 경제가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에서는 연준의 기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다시 하면서 오늘 장 초반에 힘을 실어주긴 했는데 결국 장 후반까지 강세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많이 가라앉으면서 오늘 채권 수익률이 다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채권 수익률이 확실히 오락가락하죠. 그래서 아직도 시장에 대한 퍼드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장단기 채권 수익률의 스프레드도 계속 좁혀지고 있는데요. 보통 장기적인 경제 전망이 안 좋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고 3대 지수 모두 최고가 근처에 있긴 하지만 분명 불안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잠재해 있는 것 같고 한 번쯤 또 시장이 크게 불안해지는 시기가 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씨로 비유하자면 지금 최고로 더운 한여름에 해가 짱짱한데요. 아주 멀리서 장마전선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듭니다. 물론 장기 투자자라면 그런 일시적인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타협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번 오펙 플러스 회의 때 오펙의 증산안을 거부하면서 증산 협의가 무산되면서 유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번에 타협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유가가 많이 내렸는데 다만 아랍에미리트 측에서는 아직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암호화폐는 중국에서 안후이성의 암호화폐 채굴도 금지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하락을 했고요. 안후이성은 그렇게 큰 채굴 지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이 또다시 추가적인 채굴 금지 명령을 내린 게 악재로 작용을 했고 이로써 중국은 스촨성과 네이멍구 자치구 그리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이어서 안후이성까지 채굴을 금지시키면서 채굴을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중국의 이런 뉴스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안 좋은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결국 중국이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완전히 빠지고 나면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는 궁극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을 보면요. 지금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박스권의 거의 상단까지 도달을 했고요. 넷플릭스는 7월 20일에 실적 발표를 하고 현재 시장의 EPS 예측치는 3달러 15센트인데요. 저는 아마 이거보다 더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 분기에서도 봤듯이 넷플릭스는 분기 실적보다는 향후 가이던스와 유료 가입자 증가 추세가 훨씬 중요하죠. 그거는 수익 구조가 현재 구독료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이번 분기 실적보다 향후 가이던스와 유료 가입자 증가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줄지 아니면 다시 실망을 하고 박스권 하단으로 돌아갈지는 저는 이번 분기에는 전혀 예상을 못하겠고 이거는 뚜껑은 따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버진 갤럭틱이 리처드 브랜슨의 테스트 비행 완료 이후에 재료 소진과 유상증자가 겹치면서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실적이 없이 가능성에 의해 주가가 형성되는 주식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럴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면서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좋겠고, 다만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다 하는 생각으로 한 번에 매수를 하지는 마시고 천천히 장기간의 평균 주가에 내 매입 단가를 맞춘다는 생각으로 떨어질 때마다 느긋하게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모든 주식에 추천하는 매수 방법이죠. 네, 그리고 엔비디아도 오늘은 상대적으로 조금 강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주식 분할이 되죠. 그래서 저는 한 발 먼저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아마 차익 실현 물량이 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식 분할이 되자마자 다시 오른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주식 분할 이후에도 당분간 조정을 이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버진 갤럭틱과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그런 타이밍에 소량씩 나눠서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꽤 강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니오가 처음 조정을 받기 시작할 때 당분간 조정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불행스럽게도 그 우려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전기차주들이 지금 상당히 강한 조정을 받고 있는 걸 차트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예전 바닥권까지 다시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런 중소형 전기차주들이 실적보다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다시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강하게 털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주들도 전기차 주식들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네, 그리고 ARKK를 보면요, 이런 혁신 성장 중소형주 전체의 상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급격히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한번 강하게 조정을 받는 중인데요. 저는 아직도 조정이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승분의 절반 정도까지는 되돌림을 한 이후에 거기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최근 2달 정도 굉장히 핫했던 중소형주의 부활 시즌 1은 이제 끝이 거의 났고 시즌 2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가치주들을 좀 보면요, 식음료주가 어제에 이어 계속 강세죠. 이거는 그만큼 소비 심리와 경기 회복이 될 거라고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백신주도 상대적으로 강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더나는 정말 초강세인데요. 지금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죠. 그래서 모더나는 현재 순수하게 백신 때문에만 오르는 게 아니라 향후 기업의 실적 자체가 매우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더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더나의 경우에는 시간이 되면 조만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애플이 승천 중입니다. 주가가 정말 무섭게 오르는데요. 네, 시가총액 2.55조 달러에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향후 애플의 실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늘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애플의 다음 세대 아이폰인 아이폰 13의 주문량이 지난 세대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건 애플이 아이폰의 공급업체들에게 올해 말까지 9천만 대 분량의 주문을 넣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는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하는 9월, 10월부터 연말까지 약 7,500만 대 정도의 분량의 부품을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9천만 대 분량의 주문이니까 20%가 증가한 수치죠. 그래서 애플이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주문량을 늘리고 있는 이유는 현재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경기가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한 두 번째 5G 아이폰이기 때문에 기존에 업그레이드 하지 않았던 5G 교체 수요도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전보다 20% 정도 더 많은 발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판매량을 충분히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시장의 기대를 애플이 실적으로 증명해 보인다면 주가는 앞으로 더욱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애플뿐만 아니라 모든 빅테크가 다 나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중소형주가
반등할 때부터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올해 초에 중소형주 러시가 끝나면서 밈스탁으로 갔던 돈이 결국 암호화폐 시장으로 갔다가 다시 밈스탁으로 돌아왔다가 그리고 다시 지금 중소형주로 오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빅테크로 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제가 수수께끼를 드렸죠. 그 빅테크 다음에 갈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빅테크 러시가 끝나면 그 다음 그 주식으로 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안타깝게도 이틀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전에 1차 지지선이었던 갭 지지선 근처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2차 지지선인 620에서 630달러대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테슬라가 하락한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기차 섹터가 오늘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게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1차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을지 2차 지지선까지 떨어질지 그런 저는 단기적인 예측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7월 26일까지는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700을 돌파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기가 베를린이 지금 독일의 환경단체 두 곳에게 계속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환경단체들이 기가 베를린의 시스템 테스트에 대한 사전 허가에 대해 허가 중지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최종 법원에서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최고 법원에서 기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번복이 불가능한 최종 판결이고요. 그래서 기가 베를린은 연말 오픈을 향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환경단체들의 소송이 기각이 된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무 이유 없이 태클을 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기가 베를린을 지연시키기 위한 방해 공작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이게 정말 환경단체가 환경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딘가에 로비를 받고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독일의 내연기관 업체들보다 테슬라가 환경에 1000배는 더 일조한다는 것은 분명하죠. 어쨌든 이번 기가 베를린을 교훈으로 삼아서 테슬라도 앞으로 공장을 선정할 때 굉장히 신중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해당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곳에 공장을 짓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나쁜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더 좋은 시장이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